자,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영상 잠깐 보고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키고 생각하세요.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부에 같이 있었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건익이 국장의 죽음의 잠깐 진상을 중단하세요. 밝히자는 자,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여기 무슨 본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본인은 잠시 기억 안 정리합시다. 잠깐 그런 말을 해요. 조용하세요. 본인은 기억 안 하는데 방금 문제. 김건희 죽음에 사람이 본인이 죽었죠. 시기를 이 사람이 그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그런 때문에 얼마나 책임을 얼마나 많이 고생한지 아세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시키려고 시작한 거예요.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한성문 300만 원 때문에 말씀할 줄 부끄러운지 아세요? 아셔야지. 책임을 줄 거기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권익위 국장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국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거부해서 지금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숨진 국장은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고인의 이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좀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법사위에 진상규명 특검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김건희, 윤석열, 권익위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검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갑자기 송석준 의원이 제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 사실상 그 죽음의 책임에 제가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레임 전환이죠. 네. 이 사실상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책임이 이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 야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권익위 이제 부패 방지 국장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니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현희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야기하면 저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예. 거고요. 뭐 특정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힘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다 이 흥분해가지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 얘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석준 의원이 이제 예. 저보고 예. 당신이 죄가 있어서 고인의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어이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이제 도중에 그 의사진행 발언의 그 이제 시간적 한계랑 이런 거랑 또 제가 우리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격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언도 잠깐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현희 의원의 발언만 이제 문제 삼고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송석준 의원에게 정청래 위원장이 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예.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국힘 의원들이 이제 파행을 시키고 바로 그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또 대부분이 내용이 허위입니다. 예. 저의 책임을 묻고 뭐 제가 권익위 때 어떻게 했고 제가 권익위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뭐 이런 식의 근거도 없는 저에 대한 맹비난만 퍼붓고 네. 그리고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그게 막 언론에 보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망한 우리 권익위 직원의 죽음의 진상을 제가 이제 꼭 찍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전현희가 잘못했다. 전현희가 나쁜 사람이다. 전현희가 권익위 국장 직원들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국면 전환이고 메신저 공격이고 사실상 물타기 하려는 그런 국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덮어씌우면 또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해 주니까 진실은 오간되었고 공방만 있는데 전현희 의원도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또 그렇게 이제 인지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패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선우가 국힘의 송석준 의원의 끼어들기, 고함치기 이걸로 발단이 됐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냥 무조건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도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국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엎어치기 책임 전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들은 거의 없고 그냥 지금도 대통령실 또 국힘 뭐 이런 데서 저에게 비난하는 이런 기사만 현재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없고 이제 형식만 가지고 주의 주장을 가져와서 그냥 전현희 의원도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국회 윤리 제소한다, 제명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면 정말로 이제 진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진위가 아예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그런 공격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언론 지형이 참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네.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세력이 큰 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구나.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사건에 지금 용산과 국힘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건 진실의 규명이 용산 대통령 부부로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권익위 국장이 세상을 이제 떠났을 때 그 시점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보수 쪽 채널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등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모든 뿌리가 이재명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벗겨보면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와 전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명분백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아니 권익위가 어떤 의견을 내어서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권익위에 있는 이제 부위원장 고위급 간부가 압박을 넣으면서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것인데도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거기 조회수가 정말로 수만 회가 동시에 되는 걸 보고는 어제 전인희 위원장이 또 당하는 그 모습이 살인자라고 했던 그 말로 이제 도배가 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마타도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국민들 앞에 이제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실제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이번에 이제 부패방지국장 김 국장의 죽음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부패공화국, 부패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이 세계 각국의 청렴도,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그 반부패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장인 발레리아 프랑수아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의 김 국장의 죽음은 이것은 권력에 의한 부패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권익위 수뇌부의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직권 남용 여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부패 선진국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기구에도 우리 권익위 김 국장의 이 사망과 이 권력과의 이 상관관계 이런 걸 주목을 하고 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부패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김 국장이 또 일남일녀의 자녀를 이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에 제 이제 직원으로 가장 권익위 내에서 강직하고 또 부패 방지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20년 이상 종사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의 최고의 우리 권위자였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뭐 청렴 이런 부분에는 그 숨진 국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럴 정도로 실력자였죠. 그래서 그런 권익위의 부패 방지 분야의 자부심과 또 소신이 강했던 고인이 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디올백 수수에 관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는 것을 아마 본인이 절대로 소신상 용납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전현희 위원장처럼 그 당시에 끝까지 맞서서 싸우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의 위치가 되든 아니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밝히면서 좀 더 정의롭게 싸울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공포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제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럴 정도로 온몸에 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런 공포를 1년 가까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인 저에게 가해지는 그런 탄압의 정도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분은 아무리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그냥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상명하복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 국장이 수뇌부에 그런 지시나 압박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공무원 신분에서 외부에 알리거나 이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어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겪었던 그 공포나 두려움은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그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이러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 사망한 김 국장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성명까지 내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이분을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권익위의 수뇌부가 이 고인이 이제 외부나 지인에게 한 말을 보면 자신의 소신과 다른 그 종결 처분을 권익위 수뇌부가 밀어붙여서 그게 괴롭다. 내 부패 방지 업무 20년간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 이런 식으로 주위에 많이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국제기구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도 그 상간의 그런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 왜 멀쩡한 씩씩한 그 권익위 국장이 갑자기 이 죽음을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는 이런 윗선의 압력이나 또 대통령 부부의 사건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압박 이런 것이 내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고인에게 사과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김 국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어떻게 압박을 행사했는지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요. 정당한 문제 제기에 집권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언젠가 그 책임을 물을 때 이 사안을 그대로 꺼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